봉제공장 품질관리. 최적화 일치로입니다. 오늘은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네 번째 내용으로 COPQ, 즉 품질 저하 비용을 현장 데이터로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월말 손익표에 보이지 않던 비용이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 가능하며 제작업 인력, 제품 분량, 평가 비용을 줄이는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실제 예시 수치로 월별 품질 저하 비용 퍼센트를 산출해보고 DHU를 2포인트 줄였을 때 절감액까지 추정하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해결되는 문제 3가지. 1. 공장의 품질 저하 비용 구조를 자체 데이터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립합니다. 2. 제작업 인력, 원단 초과, 제절단, 분량, 평가 비용을 월간 품질 저하 비용 퍼센트로 환산의 경영지표로 관리합니다. 3. DHU 개선 시 월간 절감액과 ROI를 추정해 개선안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합니다. 1. 품질 저하 비용의 구조와 원리, 숫자로 보는 품질의 진짜 가격. 2. 데이터 수집 체계, DHU 분량률, 거부율을 공장 표준으로. 3. 내부 실패 비용 산출, 제작업 인력, 시간, 원단 비용. 4. 외부 실패, 평가 예방 비용, 놓치기 쉬운 큰 항목들. 5. 월간 품질 저하 비용 계산과 시나리오, 개선 ROI. 6. Q&A 5가지. 7. 결론. 1. 품질 저하 비용의 구조와 원리 숫자로 보는 품질의 진짜 가격. 품질 저하 비용은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손실되는 모든 비용의 합입니다. 의류 제조에서는 다음 4가지 축으로 관리됩니다. 첫 번째, 내부 실패, 제작업 수선, 재봉 스팀 제사 제거, 제절단, 원단 초과 사용, 라인 정지, 대기 등 출고 전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비용. 두 번째, 외부 실패, 출하 후 클레임, 리워크, 리콜, 추가 항공, 물류, 크레딧 노트, 브랜드 신뢰 하락에 따른 기회 손실 등 출고 후 비용. 세 번째, 평가, 검사, 샘플링, 시험 등 문제 발견에 드는 비용. 네 번째, 예방, 문제 예방을 위해 투입하는 비용. 현장에서는 예방평가 비용은 없애고 싶다는 유혹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방평가는 보험과 비슷합니다. 제거하면 당장은 비용이 줄어든 듯 보이지만 내 외부 실패가 급증하여 결국 품질 저하 비용 총액은 커지기 쉽습니다. 즉, 예방평가의 최적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심은 측정 계산 의사결정의 일관성입니다. 품질 저하 비용은 단일 숫자가 아니라 구성 요소별 원인 결과가 투명하게 연결된 구조적 합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지표들이 표준화되어야 계산이 진행됩니다. DHU는 총 결함수 나누기 검사 수량 곱하기 100, 분량률은 분량 수량 나누기 생산 수량 곱하기 100, DPU는 총 결함수 나누기 생산 수량, FTE는 총 제작업 시간분 나누기 1인 일간 근무 가능 시간. 이 정의만 정확히 설정하여도 공장의 숨은 비용 흐름을 숫자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2. 데이터 수집 체계, DHU 분량률, 거부율을 공장 표준으로. 데이터의 품질이 품질 저하 비용을 결정합니다. 수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설계와 표준 샘플링, 공정검사, 엔드라인 검사, 출고 전 검사,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공정 특성별로 세분화합니다. 검사 단위, 샘플링 비율, 결함 분류를 고정합니다. 결함 코딩 체계, 메이저, 마이너, 크리티컬 정의와 예시 사진을 표준화합니다. 공정별 결함 코드를 마스터 테이블로 관리합니다. 지표 산출 루틴, DHU는 검사 수량 대비 결함수로 일간, 주간, 월 단위로 집계합니다. 거부율은 출고 기준으로 내부 폐기, 다운그레이드, 리메이크까지 코드로 구분합니다. 시간자료 결함 제거 평균시간 T1, 재봉 수선 평균시간 T2, 프레스, 세척 등 후속시간 T3를 주기적으로 타임 스터디합니다. 원단 부자재 초과, 제절단 발생률, 평균 소요 면적, 마킹 손실률을 반영합니다. 예시, 생산 수량은 1000장, DHU는 10, 그러면 총결함수는 100개. 거부율은 1%, 거부 수량은 10장. 시간 평균, T1은 5분, T2는 5분,
T3은 2분으로 결함 1개당 평균 12분. 이처럼 수집, 정해, 타임 스터디가 돌아가야 이후 모든 비용 계산이 추정이 아닌 계산으로 전환됩니다. 3. 내부 실패 비용 산출 제작업 인력, 시간, 원단 비용. 품질 관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용, 바로 내부 실패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 실패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제작업 인력비. 첫 번째는 제작업 인력비입니다. 옷을 다시 꿰매거나 다시 다리고 실밥을 정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과 시간이 바로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개의 결함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한 개당 평균 12분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 총 1200분이 제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480분 일한다고 했을 때 약 2.5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운영상 3명을 배치해야 하죠. 한 사람의 일당이 약 $7 60센트라고 하면 한 달 22일 기준으로 $500 이상이 단순히 제작업 때문에 쓰입니다. 즉, 결함 하나하나가 바로 인건비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원단 초과 제절단 비용. 두 번째는 원단 비용입니다. 결함이 심한 경우 옷을 다시 잘라야 하는데 이때 원단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2,000장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량으로 제절단되는 비율이 0.5%라고 하면 약 110장이 잘못 잘려나갑니다. 한 벌당 원단 값이 약 $75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킹이나 원단 펴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까지 10% 정도 더하면 총 $82 정도가 원단 낭비로 발생하는 셈입니다. 작아 보이는 숫자 같지만 누적되면 큰 금액으로 이어집니다. 3. 대기 라인 정지 비용. 세 번째는 대기와 라인 정지에서 생기는 비용입니다. 불량이 발생하면 작업이 멈추고 다시 투입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라인의 생산성은 0이 됩니다. 이때 라인이 멈춰 있는 시간을 분당 공원 이익으로 환산하면 또 하나의 숨은 비용이 드러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공장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직접비만 반영하거나 별도의 KPI로 따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핵심 메시지. 결국 내부 실패 비용은 단순히 다시 만든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시간 곱하기 임금, 원단 낭비, 그리고 라인 정지 손실까지 모두 합쳐져야 진짜 비용이 계산됩니다. 만약 시간 평균, 즉 결함 하나를 고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품질 저하 비용과 작게 계산됩니다. 그러면 개선 효과나 ROI가 왜곡되어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실패 비용은 반드시 현실적인 시간 측정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외부 실패 평가 예방 비용, 놓치기 쉬운 큰 항목들. 1. 외부 실패. 외부 실패란 제품이 공장을 나간 뒤에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장이 불량으로 반품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옷 한 장의 단가가 $5라면 하루에 $50 손실이 나는 셈입니다. 한 달이면 단순 계산으로 약 $1,000 정도가 손실로 발생됩니다. 여기에 다시 손질하는 비용, 물류비, 고객에게 주는 보상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외부 실패는 단순히 반품된 옷값만이 아니라 브랜드 신뢰도까지 깎아먹는 치명적인 비용입니다. 평가 비용. 평가 비용은 불량을 골라내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검사원 10명이 한 달에 $200씩 받고 팀장이 $300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한 달 $2,300 정도가 평가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 돈은 언뜻 보면 너무 크다, 줄여야겠다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줄이는 순간 불량이 고객에게 나가고 곧바로 외부 실패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평가 비용은 눈에 보이는 지출이지만 사실은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3. 예방 비용. 예방 비용은 문제를 아예 만들지 않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 교육을 위해 월 $200를 쓰거나 장비를 정기적으로 교정하는데 $300를 투자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돈은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불량률이 낮아지고 외부 실패도 줄어듭니다. 만약 예방 비용을 아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지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불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외부 실패와 재작업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여기서 재확인할 중요한 내용은 하나입니다. 평가와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검사와 예방에 돈을 쓰면 외부 실패라는 훨씬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비용을 들여 큰 비용을 막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외부 실패는 고객에게서 발생하는 반품과 클레임 비용, 평가 비용은 불량을 찾아내는 검사 비용, 예방 비용은 아예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막는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관리할 때 공장은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안정적인 품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월간 품질 저하 비용 계산과 시나리오 개선 ROI. 월 단위 품질 저하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품질 저하 비용은 내부 실패, 외부 실패, 평가, 예방. 품질 저하 비용 퍼센트의 계산식은 품질 저하 비용 나누기 월 출고 금액 곱하기 100. 예를 들어 월 출고 금액이 약 11,800달러라고 한다면 내부 실패는 580달러, 외부 실패는 300달러, 평가 비용은 323달러. 모두 합치면 약 1,200달러가 품질 저하 비용입니다. 출고 금액 대비 10% 정도가 품질 저하 비용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개선 시나리오는 어떨까요? 만약 DHU가 10에서 8로 내려간다면 결함은 20% 줄어듭니다. 그 결과 재작업 인건비 약 100달러, 원단 낭비 12달러, 외부 실패 약 40에서 70달러가 줄어듭니다. 한 달 절감액은 약 150 내지 190달러. 여기에 예방, 교육 활동에 76달러를 추가 투자했는데도 DHU 하락이 유지된다면 ROI는 플러스가 됩니다. 즉, 투자한 비용보다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임을 수치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영 대시보드에서 이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DHU 추세, 거부율, 품질 저하 비용 항목별 파이 차트, 파레토 상위 결함, 라인별 열지도 등 이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면 어떤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디에 자원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중점 확인 내용, 데이터 수집, 내부 실패, 외부 실패, 평가 예방, 그리고 품질 저하 비용 계산과 ROI까지 전체 흐름을 연결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가 정확해야 비용 계산이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내부와 외부 실패를 합쳐 총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예방과 평가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아야 합니다. 공장에서 실제 데이터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순간 품질 관리의 설득력은 몇 배로 커집니다. 6. Q&A 5가지. 품질 저하 비용에 평가 예방 비용까지 넣으면 숫자가 커져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평가 예방은 내 외부 실패를 억제하는 통제 변수입니다. 제거하면 당장 총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DH 유거부율 상승으로 곧 내부 외부 실패가 폭증합니다. 경영 관점에서는 품질 저하 비용 총액 최소화가 목적이므로 평가 예방을 적정 수준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항목별 민감도를 분석해 가성비 높은 예방평가 활동을 유지합니다. 제작업 시간 평균은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합니까? 최소 분기별 1회를 권장합니다. 신입 투입, 원단 부자재 변경, 신기종 도입, 다품종 소량화 등으로 시간 변수는 쉽게 이동합니다. 타임 스터디 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타일 난이도 보정 계수를 적용하면 계산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거부율과 DHU 중 무엇을 우선 낮춰야 합니까? 거부율은 즉시 매출 손실로 직결되므로 페널티 임팩트가 큽니다. 반면 DHU는 내부 제작업, 라인 혼란의 주된 원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부 관련 치명 결함을 빠르게 억제하면서 DHU를 동시 하향시키는 투트랙이 효과적입니다. 파레토 상위 결함 두세 개에 집중하면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공장이라 평가 인력을 줄이면 품질 저하 비용가 내려가나요? 단순히 인원만 줄이면 검사 누락과 외부 실패 급증으로 총 품질 저하 비용이 커질 위험이 큽니다. 권장은 검사 설계 최적화로 검사 효율을 높이고 재발 방지와 폐허로 묶어 총액 최적화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품질 저하 비용 퍼센트의 좋은 수준은 얼마입니까? 제품군, 바이어 요구,
공정복잡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자체 벤치마크를 만들고 월간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지 개선 과제의 ROI가 양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보통 한 자릿수 중후반에서 낮은 한 자릿수로 연내 단계 하향을 목표로 설정하면 현실적입니다. 7. 결론. 오늘은 품질 저하 비용의 4가지 축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THU 거부율 TLT T3을 표준화해 제작업 인력비, 원단 FC, 거부 비용, 평가 비용을 월 단위로 합산하고 월 출고 금액 대비 품질 저하 비용 %로 경영 지표화했습니다. 예시로 월 출고 11,882달러 대비 품질 저하 비용 약 1,207달러, 10.16% 산출 과정을 보여드렸고 THU EP 개선 시 월간 152달러 내지 190달러 절감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방평가에 최적점을 찾고 파레토 상위 결함 2~3개의 자원을 집중하며 대시보드로 추세를 관리하면 품질 저하 비용 총액은 내려갑니다. 계산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정의와 데이터, 그리고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내용, 품질 관리의 PDCA 활용 방법을 확인하며 오늘 산출한 품질 저하 비용 지표를 개선 사이클에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분 품질 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